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5월 15일인데요. 김유덕 칼럼의 그 선임 기자시네요, 이분이. 이분은 제가 그 가끔씩 유명 인사들을 또 뭐 이렇게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을 만나가지고 그런 이제 얘기를 실었더라고요. 그런데 참 그 좋은 방향으로 글을 쓰시는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윤심판 바람의 근원은 정책 아닌 태도였다는 김종혁 울분 일리 있어 공정, 상식, 이미지 사라지고 고집불통의 화신으로 추락, 시장 대신 해병대 찾아가고 최대 안티 20대 여성 만나야, 이렇게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제 글을 써놓으셨는데요. 한 번씩 읽어보고 또 좋은 글이니까 여러분께 한번 전달하고 싶습니다. 엄경영은 지난 총선을 기해 엄문어에서 엄쭈꾸미로 강등됐다며 겸연쩍게 웃었다. 선거평론가인 그는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얻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선 여당이 완패할 거라 예측해 쪽집게란 뜻의 별명을 얻었지만 22대 총선에선 국민의힘이 과반을 달성한다고 전망했다가 체면을 구겼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뿐만 아니고 대부분 과반은 넘길 거라고 생각했었죠. 민주당 200석 정망이 나오던 3월 말에도 그가 국민의 승리를 고집한 이유는 대략 세 가지였다. 4.7 재보궐선거 이후 급속도로 보수화한 2030 남성의 표심이 국힘에 있다고 봤다. 이준석을 내친 대통령은 믿지만 한동훈에게 기대를 걸었기 때문이다. 의료 대란도 국힘에 유리하다고 봤다. 윤석열의 뚝심 아니면 계획은 어렵다고 믿는 국민이 더 많다고 판단했다. 조국당 돌풍이 최대 변수였는데 이내 잦아들 것으로 내다본 게 결정적 패착이 됐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 국민이 조국 대신 윤석열을 심판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저도 이제 이 국민에 속하는데요. 엄경영이 적중하기만을 바랐던 보수는 패닉에 빠졌다. 범죄자들에게 표를 준 우민의 탓하고 일부는 부정선거를 부르짖었다. 이재명, 조국, 양문석, 김준혁을 합친 것보다 윤석열에 대한 분노가 더 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역대 대통령 중 오만 불통 아닌 사람이 있었나? 경제가 어렵지 않은 때 있었나? 대통령 부인 중 결백한 이가 몇이나 될까? 총선 후 패배 요인을 분석하는 온갖 말들이 쏟아졌지만 전곡을 찌른 건 김종욱이라고, 김종혁이라고 생각한다. 경기 고향에서 낙선한 김종혁은 이재명, 조국보다 대통령 부부가 더 싫다는 유권자가 태반이었다고 직격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콘텐츠나 정책이 아니라 스타일과 태도였다고 했다. 정권 심판 바람이 거셌던 건 정책과 공약 탓이 아니라 대통령의 스타일, 태도, 2년 내내 추락을 거듭해온 대통령 이미지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우직한 이미지 하나로 국민 마음을 얻은 윤석열은 어쩌다 역대 최저치 지지율을 찍은 대통령이 됐을까? 김종혁이 저기한 대통령의 스타일은 좋게 말하면 뚝심, 나쁘게 말하면 불통이다. 진짜 문제는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한다는 데 있다. 그러니 설득보다는 지시하길 좋아하고 잘못이 있어도 사과하지 않는다. 그로 인해 무수한 비판이 따랐지만 대통령은 달라지지 않았다. 문제는 한동훈과 김건희 이슈에도 불통으로 맞서 집토끼들마저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최대 우군이었던 7080 여성들마저 한동훈과의 갈등이 수면 위로 불거졌을 때 탄식을 자아냈다. 나락에 빠진 보수를 구하겠다고 삼각김밥 먹어가며 뛰는 한동훈을 대통령이 왜 그렇게 괴롭히냐는 말을 그 무렵 귀가 따갑도록 들었다. 김건희 여사 문제는 말할 것도 없다. 리투아니아 명품샵 롤란부터 양평 고속도로 디올백 사건에 이르기까지 잊을만 하면 튀어나와 대통령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김 여사 구설의 지지층은 혀를 찼지만 대통령은 침묵으로 엄호했고 대통령실 역시 야당의 프레임이라며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상대는 조국을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예수로 둔갑시키는 선동의 기재들이다.
2,000명 의대 증원을 천공지령으로 연결시키는 꾼들이고 최순실 트라우마를 이용해 영부인 비선을 확산하려는 음모론자들이다. 불행히도 용산 대통령실은 이에 맞설 두뇌 스핀 닥터라고 불리는 지략가들이 없다. 대통령 격노하고 참모들은 우왕좌왕하는 사이 소문과 선동은 고착되고 탄핵에 버금가는 총선 결과로 이어졌다. 대참패 후 대통령은 김 여사의 처신을 사과하고 73분 동안 20개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면서 변화를 꾀하는 듯 보였지만 갈 길은 멀어 보인다. 기자회견 직후 또다시 재래시장을 찾는 것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싶었다면 해병대를 찾아 신뢰를 회복할 시간을 가졌어야 한다. 이태원 유가족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대통령의 최대 안티인 20대 여성들과 만나 터놓고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했어야 한다. 검찰총장 시절 떠오르는 강렬한 장면이 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린 날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던 윤석열 총장이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의 얼어붙은 손을 잡아주는 모습이다. 오늘부터 강추위가 시작되니 이제 여기 나오시지 마라. 제가 그 마음 감사히 받겠다. 고금리 고물가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의 이런 모습이다. 네, 참 아주 조목조목 잘 짚어서 이제 글을 써나오셨는데, 그러나 저는 이제 우리 김윤덕 칼럼에서 몇 가지 저는 좀 이제 이견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한동훈과 김건희 이슈에도 불통으로 맞선 집토끼들마저 등을 돌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랬을 때 그 한동훈과의 관계를 갖다가 윤 대통령의 그 이제 탓으로만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김윤덕 님도 이제 다른 분들한테 그렇게. 그런데 저는 틀렸어요. 저는 한동훈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 천재성. 그런데 이제 제일 처음에 국정조사나 청문회 때 뭐 나와가지고 야당 의원들하고 얘기를 할 때, 야, 정말 역시 뛰어난 사람이구나. 어떻게 저런 말들이 즉석에서 나와서 저 사람들에게 대응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은 법무부 장관은 그때 한 5년 동안 물론 잘한 면도 있겠지만은 문제시 됐던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야죠. 그런데 그 역할을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지금 이제 하나씩 떠오르고 있는데 전부 그냥 그대로 올스톱 된, 그냥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하고 말싸움하면 이긴 거. 그나마 이제 그것도 뭐 됐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국회의원들이 100몇 명이 되는데, 국민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제대로 그렇게 했으면은 한동훈이 자기 역할을 했을 텐데 법무부 장관 하면서 그 부분이 좀 약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나오면서 동료 시민 여러분이라고 얘기할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생소하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의 지금 이제 뭐 나이가 있고 하는데, 실은 한동훈을 지지한 사람들이 전부 우리 때 위상들 뭐 60대, 70대, 80대 이런데, 그런 분들한테 동료 시민이라고 호칭을 한다는 것은 저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깜짝 놀랐는데, 그 다음에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비서실장부터 무슨 김경률 회계사 막 이런 사람들, 네,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을 굉장히 아끼는 사람인데, 정치인으로서 다시 한번 자리를 잡으려면은 정확하게,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을 뭐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 아닌데 전번에 이재명이 공천을 줄 때 저는 놀랐어요. 그래, 정치는 저렇게 선명성 있게 해야 된다. 네 편이고 내 편이고 딱 나눠가지고 나를 지지하지 않으려면 안 해도 좋다. 근데 나는 이 사람들하고 정치를 하겠다. 이런 뚝심이 있어야 돼. 무슨 국민의힘은 무슨 잡탕도 아니고 막 끌어들이고 하는데, 그래 이제 국민들이 돌아서 버리는 거죠. 거기에 원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어떤 통치 스타일만 자꾸, 그러면 윤 대통령은 자기 자신을 더 어떤 지키고자 하는 그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불통이 될 수밖에 없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지.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게 부족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김 여사의 처신에 사과하는 것도 물론 이제 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그 전에 저는 특별 감찰관입니까? 그 빨리 임명해야죠. 빨리 임명해가지고 다시는 김 여사의 얘기가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이것부터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도 지금 이완석 검찰총장이 수사한다고 했었는데 그 전에 차라리 수사를 했어야지 특검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러면서 그 수사를 해보고 전 정권에서 수사했던 내용을 소상하게 국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었던 검찰 모습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죠. 그래서 결국은 총선에 이 모습이 윤 대통령의 불통이 100% 책임이 아니다. 물론 일부는 있겠지만은 국민들하고 대화해야 되는 사람들, 국회의원들이 몇 명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한동훈 저는 기대를 합니다. 좋은 정치인으로 다시 이제 일어나기를. 그러려면 그 전에 먼저 스스로 점검하고 나와야 된다. 보수 쪽에, 저는 이제 보수 진보 이거 말하고 싶지 않아요. 국가를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의 집단, 이렇게 규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보수하면서도 그냥 한 번 더 달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게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 말도 안 되잖아.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하는 정치 집단을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하는 그런 정치, 그런 당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김덕할렘 앞으로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정말로 정확하게 다 찝었는데 그게 전부 다 총선 패배가 윤석열 대통령 탓만은 아니다. 여당 후보로 나온 사람들, 실은 그 사람들이 한 70% 이상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비대위원장 한동훈의 책임? 그러니까 대파 얘기가 나오고 이런 얘기 이종섭 국방부 장관 얘기가 나왔을 때 일선에 나선 국회의원들이 방어를 해야지. 그 전부 다 대통령한테 맡기면 안 되는 거죠. 대통령도 빨리 특별감찰관 임명해가지고 시키고, 저는 이번에 검사급 인사는 너무 잘했다. 그런데 잘했는데 이제 그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해가지고 억지로 하지 말고 진짜 죄가 있는가 정확히 살피고, 죄가 있는 사람들은 죄를 주고 아니면은 빨리 무죄 판정을 해주고, 일하게 명료하고 신선하고 깨끗한 그런 나라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